여러분, 지금까지 특검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시죠? 김건희 국정농단에 관해서는 중요한 핵심은 놔둔 채 권력 주변부만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와 돈의 관계 말입니다. 과연 김건희가 금두꺼비와 금품 몇 개만 받고 말았을까요? 사라진 컨테이너는요? 그 안에 뇌물로 받은 온갖 현금과 금품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오늘 그 행방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김건희에 대한 상고심을 특검이 한 달 정도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대법은 고작 8일만 받아줬습니다. 이 8일에 엄청난 꼼수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주가 조작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특검에서 이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연기를 받아들였는데 특검이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16일에서 24일 8회 연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주일 연기했다는 게 선고 결과가 바뀔 거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예. 판결문을 새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을 연기해가지고 새로 작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모양새 자체가 지금 1심 판결이 갈린다. 그러니까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같은 사안은 아니에요. 예. 김건희 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윤석열 명태균 씨의 어떤 범죄 성립 여부가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1, 2심이 현재 김건희 씨는 무죄가 나왔는데 우리가 명태균 윤석열 씨가 지금 실형이 나오는 걸 받고 법정 구속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바로 이틀 뒤인 내일 바로 선고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2심이 무죄였는데 소부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소부라는 건 4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4명이 다 같은 결론을 냈다는 건 어느 정도 1, 2심의 결론을 지지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김건희 씨는 그 정치자금법에 한해서는 다른 건 이제 유죄가 되더라도 정치자금법에 한해서는 공동정범에서 빠지는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절차로 진행되는 거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얘기하셨는데 네네. 특검에서 한 달 정도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판결 나온 것 관련돼서 좀 바꾸고 추가하고 이럴 게 있어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걸 또 받아보고 다시 고민해보고 이러는 시간으로는 8일은 좀 짧지 않냐? 너무 짧죠. 만약에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이 이제 무죄가 잘못 선고돼서 내용적으로 파기환송을 시키려면 체증법칙 위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법리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양형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럼 체증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증거와 관련된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파기환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판결문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8일 연기해가지고는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네.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아무래도 바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판결을 너무 시기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특검이 추가 서면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가 서면이라는 게 결국은 김건희 씨 유죄를 입증하는 각종 공동정범에 대한 자료를 내는 건데 그거를 판단을 하는 모양새를 대법원이 갖춰야 된다고 본다고 생각해요. 예. 연기를 하려면 사실은 한 달 정도 연기를 예. 하고 좀 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김건희 상고심 한 게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고 네. 지금 명태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 포함돼 있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같이 포함돼 있죠. 그러면 이번에 네. 판결이 네.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내일 아니었어요? 네. 16일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판결문 거의 써놨을 텐데 네네. 1, 2심에서 무죄였고 이번에도 그냥 이유 없음 뭐 이렇게 해서 끝날 확률이 높았죠. 확률이 높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겨우 8일 했다. 이거 바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받아들이면 네네. 이거 처음부터 다 짜여진 거구나. 네네. 정해진 거였네. 네네. 이런 비판과 비난을 피할 맞아요. 길이 없죠. 맞아요. 그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 판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당연한 거를 왜 다른 판사들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참 웃기는 짬뽕이다. 그게 이유가 뭘까? 기득권에 절어서 산 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냥 뭐 접대받고 누리고 이런 자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중관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니까요. 하늘이 정말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놓은 그런 판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판사랍시고 기득권에 절어서 호의호식하고 자자손손 부귀영화 누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법과 정의와 상식은 무엇인가 묵묵히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이중관 부장판사, 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판결, 이게 국민의 상식이고 정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만약에 겨우 8일 생색내서 연기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냥 판결한다. 자,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중관 판사가 판결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김건희한테 이런 판결을 줬던 신종호 판사라고 있어요. 기억하는 게 운성 1심이고 네네. 신종호 판사가 2심일 거예요. 네. 그때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확연하게 두 재판장이 판단이 갈렸어요. 명태균이 네 충성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신종호 판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그때 판결을 들어보시죠. 명태균에게 충성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나 이와 같은 메시지의 문맥이나 맥락상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중관 부장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처럼 아무런 이해 없이 냅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 행위를 직접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여론조사 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어떤 게 상식적인 논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로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뭐 할 의미가 없는 영역이죠. 당연히 이건 상식에 기반했을 때 명태균 씨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론조사를 제공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과 관련된 걸 판단할 때 유무형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성립하는 걸로 판례가 늘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거지 아니면 제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김건희 씨 그 사건에서 뭐 계약서가 없었다라든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제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 납득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게 선고가 지금 연기됐는데 대법관들이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졌을 겁니다. 지금 이중관 판사가 김건희 씨의 공모를 인정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범죄는 보통 일반적인 범죄가 가해자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맞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뇌물죄나 정치자금법은 가해자 피해자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항범이라 그래서 함께 범죄를 이루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함께 범죄. 정치자금법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게 되면 받는 게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이 줬으니까 윤석열도 같이 범죄가 예.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 윤석열 씨와 공동정범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무죄가 나왔던 거는 김건희 씨가 그런 공동정범에 공모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명태균 입장에서도 이걸 영업의 활동의 일환으로 본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한 법원에서 두 개의 다른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결국 대법원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 대법원이 김건희 씨 무죄를 확정 지으면 이 이중관 판사의 1심 판결은 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딜레마 상황인 겁니다. 재밌는 게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충성한 게 아니죠. 김건희가 아니라 김건희가 네, 맞아요. 명태균한테 그렇죠. 충성한 거죠. 명태균이 네. 김영선 공천이 확정됐을 때 충성 비슷한 표현도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앵커님이나 저희들도 헷갈려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김건희가 충성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예. 보면은 카톡이 나오잖아요.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예. 넵 충성. 그러니까 자 당시에도 심지어는 윤석열이 1등하는 여론조사 나올 때 물론 명태균이 그걸 조작한 것도 있을 테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고관여로 캠프까지 주도해서 뭐 이명수 기자한테 가서 강의를 해라 우리 캠프를 바로 잡아달라 뭐 이 전후잖아요. 그런 사람에 충성했다는 것을 아무런 의사표시로 안 본 1, 2심 이상한 거죠. 심지어 우인성 판사는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는. 예. 아니 당연히 불법을 계약서 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약서 썼는데 돈 안 주고 받았으면 더더욱 그것은 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숨기려고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58회 최소 14회를 거의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면 아무리 명태균이 뭐 천사입니까? 브로커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악랄한 사람인데 그걸 해준 이유는 김영선이라는 공천이라는 뇌물 또는 플러스 알파를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만들었다는 명성으로 앞으로 취하게 될 어마어마한 이득과 최소한 김영선의 공천 이런 게 다 이득으로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그 1, 2심은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죠. 크게 법리적으로 안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이 관계는 여론조사를 오세훈이가 3,300만 원 받고 3,000만 원 명태균에게 그 자기 측근 지어서 제공한 것처럼 김영선 공천을 제공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부인이 곧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충성이 됐다는 것은 그 정도로 굉장히 내밀하게 내통을 관계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는 저들 간의 충성이란 단어는 알겠습니다. 라는 거에 예, 대한 그렇죠. 별도의 표시죠. 서로 이심전심으로 그럼. 불법을 주고받는 서로 관계. 쓰면서 주고받는 일상적인 단어예요. 맞아요. 충성은. 그러니까 그런 충성 뭐 이런 거를 주고받고 하는 데서 충분히 어떤 관계인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을지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근데 그걸 판사만 몰라. 근데 그걸 협의나 합의라는 그 중요한 단어를 두 판사는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1심 판사와 2심 판사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몇 가지 말들을 들었잖아요. 김영선이 좀 해줘야 되고 말이 많네. 그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네. 이랬잖아요. 그건 뭐냐? 아니, 그건 뭐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명태균이 갖다 주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그걸 이용하고 그러고 그래도 뭐 줬으니까 뭔가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 뭐 줄까? 그 김영선이 좀 공천해주면 내가 김영선이한테 세비 반등해서 나 좀 먹고 살고 앞으로 그쪽에서 생기는 이권에 대입해서 좀 챙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루어졌다고 그 상식인데 예. 그거를 막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그리고 뭐. 너무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 정말 저 카톡들이 다 지금 포렌식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실제 증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무죄가 굉장히 좀 그 무리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특히 김건희의 이 여론조사를 이 유형의 이익을 제공받고 김영선 공천과 대가성이 있다라는 이 지난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진관 재판부의 이 판결을 지금 법원이 대법원이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이쪽 유죄는 인정을 하고, 예. 명태균과 윤석열 인정은 하고, 김건희의 공모의 점, 이건 결국은 윤석열이 대가를 받은 거지, 김건희가 대가를 받은 건 아니니까, 김건희는 무죄, 윤석열은 유죄 인정,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갈 수도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공모의 부분을 판결문에 넣어가지고, 예. 이 부분이 뭐가 이제, 굉장히. 그걸 공모를 인정 안 한다는 네네.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24일 날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1,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걸 의심하냐? 아직도 조이대가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빼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그러면 조이대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국힘당으로 튀는 불똥이라도 좀 어떻게 막아주라.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게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까지 발전한다면 완전히 이쪽은 무너진다. 조이대 너 있는 동안에 그거는 막아라.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가 한동훈과 공동정부라는 얘기를 할 때 나중에 보니 그들 사이에 미리 모여가지고 사전 협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다 잡읍시다. 그 행태와 아주 유사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의심을. 그렇다고 단언을 하자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심의 정점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어느 대목에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그리고 그에게 무한한 충성을 하려고 하는 보수 세력들의 이 사법부 내 핵심들 지금 그거일 거라는 말씀인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김건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V0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판사들만 몰랐을까요? 김건희가 어떤 자인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는데 얼마 전에 조순표 부장판사 아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건희 매각매직 사건 8개 혐의 다 인정해가지고 징역 7년 선고한 판사예요. 그 조순표 부장판사도 김건희에 대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6월 26일 재판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렇게 이어지는 고리를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와 상식에서 어긋난 그런 생각으로 끊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순표 부장판사님이 저 말의 앞인가 뒤에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의 범죄다. 맞아요. 영부인이라는 게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남편과 통모해서 저것을 받았다고 하면 최순실처럼 제3자 뇌물죄나 본인 뇌물죄가 될 텐데 통모 부분이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비공무원, 그러니까 뇌물죄가 빠지고 알선수혜로만 해서 그 정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조순표 판사님의 판결도 굉장히 추상 같았어요. 굉장히 준엄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제 와서 막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김건희가 디올백 받은 거 그거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증거 없이 국민 법 감정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책임자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그 증거를 수집을 안 한 저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 당시에 저 검사들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저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고 사실 그런데 이제 지금 2차 종합특검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 당시에 수사 대상 자체가 여러 검사가 돼야 되는데 검사를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특검이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여러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서 뭐 A 검사, B 검사, C 검사 계속 입건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특검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검찰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자기 식구들에 대한 건가 싶어. 지금 특검은 검사들 저때 검사들을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 홍장훈, 조성현들을 수사할 때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저 때 수사심의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최재형 목사님과 백은종 소로저 대표랑 기자회견했어요. 수사심의 전에. 네. 최재형 목사님이 출석을 했거든요. 출석 전에 아니 뭘 이렇게 봐주려고 작정을 해. 내가 청탁을 했고 내가 돈을 준 사람이야. 예. 내가 범법자야 하고 최재형 목사가 자백을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수사심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요. 저 검사들 앞에서.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제 담합을 시도했던 거죠. 아니 준 사람이 내가 범죄 의도로 줬다고 자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재형 목사님도 벌금 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예. 본인이 원하셨죠. 예. 아름다움 님이요. 안진걸 소장님 혹시 감방에 탬버린 넣어 드리셨나요? 꼭 넣어주세요. 남은 인생 봉사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입이 안 됩니다. 영치금은 들 수 있는데. 탬버린은 안 되나요? 예, 그런 장비는 안 됩니다. 그거라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조이대 얘기했는데 아마 사전에 짰는지 어쨌는지는 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내심으로는 내가 일으킨 내란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저에 조이대 심우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명품백이나 시계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불법 재물을 축제했는지, 그렇다면 그 돈은 얼마나 되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사라진 컨테이너에는 뭐가 들었으며 그건 어디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 수사를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비껴가고 비교적 입증하기 쉬운 사건들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가장 큰 의혹들은 왜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감사 보고서가 21g에 유리하게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김환 기자 좀 짚어주신다면요?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이 관저 충축공사 자격이 없는 21g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했다. 근데 감사 보고서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 누락했고 이 봐주기 감사에 최재 전 감사원장이나 타이거파의 수장 유병호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어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거파의 수장인 유병호를 불렀다. 이런 거네요. 감사원의 이런 정황들은 계속 얘기가 되고 네. 있었잖아요. 이제 한겨레 지금 단독 보도 내용을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여부를 감사원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들여다 본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1g 얘기 뭐 그리고 뭐 돈을 유용했던 얘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네. 뭐 수사나 뭐 이런 걸로 크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것도 들여다본다. 이제 와서 그렇네. 의혹 보도가 된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와서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누락했다라는 건데 이 유병호 씨가 등장할 때 출석할 때 태도 보세요. 이거 뭐를 인쇄해 왔어요. 인쇄 온 다음에 기자들한테 야 내가 할 말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도 기자들 한마디를 들으니까 물어보니까 네. 그거 다시 줘봐요 한 잔.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김한처럼 그걸 들고 이렇게 보는 거야. 예. 이 유병호의 이 태도가 킹 받는다. 아 구속영장. 그래서 이제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라는 오.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긴 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소식이네요. 거죠. 예. 이분이 이거밖에 혐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짚어볼 내용들은 제법 있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감사원 자체가 감사원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이제 업무를 보조하는 곳이다라고 감사원장이 청문회에서부터 얘기했던 거죠. 검찰이 뭔가 경찰이나 검찰이 사법적인 결과를 맺는 데 있어서 드리블러였던 거잖아요. 감사원이 드리블해서 센터링 올리면 수사기관이 그걸로 딱 트래핑 해갖고 골 넣어서 누구 입고시키고 뭐 이런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갖고 그게 역대 감사원 체제에서 최악의 감사원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윤석열 정부의 패턴 감사원. 플레이를 했던 네,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사정기관에 대한 속성을 잘 아는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그 패턴이 가장 본인들이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 전면에 나서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감사원이 나섰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그 같아요. 이제 수사권의 등의 부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등인데 등으로 다 수사 커버가 안 개시를 되니까. 하거나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감사원이 그거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 그거를 받아서 수사하는 형태의 그 판을 짰던 거죠. 감사원은 사실 제도 설계 좀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온 그 것 얘기는 같아요.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감사원이 정권을 막론하고 매번 무슨 결과를 내든지 간에 상대 진영에서 이 감사 결과 인정할 수 없다. 너네 감사원 지금 정권 맞춰가지고 맞춤형을 해준 거 아니냐. 계속 그 시비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 때 얼마나 감사원이 사실상 폐악질을 한 건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체제 하에서 감사원이 무슨 결과 나오더라도 또 의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을 과연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 예전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만약에 선관위를 감사원이 볼 수 있는 체제였다면은 윤석열 감사원이 선관위 뭘 했겠냐. 그거 막 이상한 것도 지어갖고 역시 부정선거였습니다. 막 이러지 하지 않았을까. 시키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감사원한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원이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정치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인 건데 이렇게까지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고 몇 명의 분탕질로 망가질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조직 자체를 좀 다시 설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선관위 케이스를 겪으면서도 봤지만 외부로부터 견제당하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일종의 이제 부패와 비리가 그 안에서 이제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이 감사원 문제도 그런데 예. 이 21g 관조공사 문제는 감사원은 어쨌든 2차적인 기관이잖아요. 이거를 감사했는데 그 감사 결과를 축소 누락 보고하지 그렇죠.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예. 판단하고. 근데 지금 예.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1g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당시에 어떻게 21g을 했는지 그러면 이거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여사업체라는 걸 다 알았는데 그럼 얘네는 어떤 리베이트 없이 그냥 들어온 건지 그럼 현대건설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그렇죠. 건지 이게 지금 1차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관저 이게 이전 돈이 관련. 오간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대로 못 건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원으로 넘어온 건데 이 유병호의 행태가 너무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니까 마치 이거에 최종 빌런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감사원을 개혁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관저를 왜 그렇게 공사했는가 이 부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건 사실 남아있는데 특검이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그 지난 뭐 3대 특검부터 시작해서 2차 종합특검까지 계속 들여다보는 곳이 소위 말하는 공직, 관직과 연결된 꼴만 이렇게 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뭔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중간에 놓고 보면 돈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무속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돼 있는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나? 뭐가 안 나오는 것 안 같아요.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는 되게 많이 했거든. 네. 그런데 뭔가 수사가 제대로 나오는 수사된 게 게 없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뭐 백 받고 시계 받고 뭐하고 명품 수집하는 사람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지. 이 임기 기간 중에 예를 들면 김건희 일가가 그러면 부정 축제한 건 없는가? 김건희는 어떤 국정농단을 벌였는가? 그럼 뭐 간단하게 지금 사안으로 있는 거 양평고속도로 이거 아직 수사 안 끝났어요. 예. 결론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포괄하면 김건희는 그러면 정말 명품만 좋아해갖고 백이랑 시계만 받아 돈은 받은 게 없는가? 뭐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렇을 가연성이 있어 보이는 요소들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관은 혹은 군은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게 있을 텐데 김건희 씨 관련된 거는 그렇지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본인은 그냥 뭐라 그러지? 그 예전에 저 수렴청정이라고 그러니까 발 뒤에 앉아 있는. 그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존재만으로 뭘 했던 것 같은 느낌들. 여기에 대한 수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현진 앵커 얘기한 것처럼 사실 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쉽죠. 왜냐 문서로 입증이 되고 백업할 수 있는 증언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나올 수 있고 뭐 한데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은 거의 그런 이제 말하자면 문서 자료라든지 객관적으로 증빙될 만한 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탐문하거나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김건희 씨의 통화나 이런 게 남아 있을 리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사실 이건 전 의지 문제라고 봐요. 뭐 돈을 받아갖고 뭐 장독대에 묻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 됐는가 뭐 이런 저는 의심스러운 거 부분이죠. 되게 많아요. 이거 캄보디아 뭐 그렇죠. 돈 뭐 얘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삼부토건 러시아 전쟁에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의 재료로 대통령이 뛴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삼부토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요. 웰바이오텍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거 다 막 냄새만 풍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돈이잖아요. 3부 하면 이제 골프 3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골프 3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2에서 보도했던 게 그 컨테이너 얘기였죠. 그렇죠. 김건희 씨 컨테이너가 하나 유경옥. 사라졌다. 보물 예. 컨테이너. 유경옥 씨가 갖고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작년에 기사 나왔던 게 아마 가을쯤에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라졌다는 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어디 간지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행방이 오리무중인가요? 컨테이너짜리가 하나 사라졌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법원에서 인정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비행들 중에 뭐 그림, 목걸이, 보석, 그리고 이제 바쉐롱 그 시계도 있고 네. 뭐 금두꺼비 이런 게 있잖아. 만약에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게 그만큼인데 그게 컨테이너 하나를 채웠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삼부토건 얘기도 그런 것이고 캄보디아 이슈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퉁쳐서 통일교 이렇게 돼가지고 한학자가 뭐 몇 년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게 아니죠. 그게 뭔가 대단히 편리하게 그 해결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시간은 속절없이 많이 흘러왔고 예.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나 이 사건에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희대의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그 사이에 국가 통치 체계가 엄청나게 망가졌다라는 것들의 정황이나 흔적들을 확인하고도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단죄는 못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주변부 혐의로 그래도 김건희를 형을 살렸다. 예. 이런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특검은 가장 쉬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진실을 밝혀야 해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디올백 하나가 아니라 삼부토건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관저 이전 공사, 21g, 그리고 사라졌다는 컨테이너까지 이어지는 돈과 권력의 연결고리이거든요. 만약 이런 핵심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주변 사건만 처벌하고 마무리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요? 이번 특검이 끝나더라도 특수본이라도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